간밤 뉴욕 증시는 이 트럼프가 다시 한번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의약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발언과 더불어서 또 FOMC 의사록의 이 경계감 속에 3대 지수는 일제히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계감들은 여전히 좀 선반영이 됐다라는 인식 속에 장 막판에 모두 상승 전환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개별주들 위주로 여전히 많은 소식들이 전해졌던 하루였는데요. 주요 이슈들 함께 점검해 보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밤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먼저 간밤 마감됐던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트럼프에 대한 이 관세 정책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에는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대만산 반도체에 대해서는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은 좀 약세로 출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좀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FOMC의 의사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트럼프의 무역과 그리고 이민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가 있다는 그러한 우려감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좀 동결할 것이다라는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여전히 대부분의 위원들이 통화 정책은 역시나 제약적이라고 판단한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이 국채의 유동성을 위해서는 이 연방 부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양적 긴축 완화를 또 일시 중단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도 함께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또 경제 지표가 함께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요. 1월에 이 건축 승인 건수와 이 주택 착공 건수가 이렇게 예상치를 상회하고 하회하고 이렇게 또 엇갈린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역시나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의 분위기, 섹터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전일장에서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날장에서는 그래도 메타와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부를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장 막판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부를 켜냈었는데 하락세로 이렇게 전환을 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이 세금 문제로 인해서 이탈리아에 3억 달러 이상의 또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 그렇게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자 컴퓨팅 칩을 또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주가의 상승세를 만들어 갔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혜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1%대 강세를 만들었고요. 메타는 오늘 전일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체크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관세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헬스케어 종목들이 이렇게 대부분 종목들이 모두 다 강세를 보이면서 환한 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가 또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역시나 에너지 섹터들도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이어졌던 빅테크 소식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저가형 모델인 아이폰 16E를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애플의 자체 모뎀 칩이 처음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저가형 모델에 AI를 도입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이 제품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입장이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이 또 향후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새 양자 컴퓨터 칩인 마요라나 1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단일 칩에 이 100만 큐비트 이상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재료 과학이나 또 의료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메타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있는데요. 이 메타의 왓츠앱 플랫폼이 EU 규제의 강화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왓츠앱 플랫폼 사용자가 4,680만 명을 넘어섰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이는 유럽연합의 이 사용자 임계점인 4,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앞으로 이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용자들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가 있게 되면서 이 메타의 광고 수익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나오면서 오늘 메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흐름 주가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기대감이 그래도 더해진 모습인데요. 오늘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살펴보시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자 컴퓨팅 칩을 개발했다, 새롭게 내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끌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오늘은 1%대 넘는 상승세로 장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도 살펴보시죠. 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EU의 규제로 인해서 광고 수익에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 속에서 오늘은 1%가 넘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간밤에 있었던 특징주 이슈들도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솔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 관련 기업으로 이 해리스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주가의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한 데다가 1분기 가이던스 역시 상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로 인해서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 수익을 계속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한 그러한 매수에 나서면서 쇼커버링 랠리를 촉발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솔라이트는 상승 탄력을 받아간 모습 나타냈고요. 그리고 구독 기반의 이 원격 의료 플랫폼 기업인 힘스앤허셀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정용 테스트 시설인 트라이비랩스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편으로 이렇게 혈액 샘플을 받아볼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 속에 오늘 주가는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의 매출 가이던스, 매출 기여도가 낮아졌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이 매출의 15%가량을 이 메타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매출이 전년 대비 17% 축소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서 오늘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주가에 하방 압력을 받은 모습 나타났고요. 이어서 리게티 컴퓨팅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새 양자 컴퓨팅 칩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부분의 이 양자 컴퓨팅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이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의견을 강력 매수로 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2026년 초까지 약 49%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주가는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AI 기반의 코딩 보조 도구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또 엔지니어 간의 이 채팅을 지원한다라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주가의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마지막으로 니콜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사업을 재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이어가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 경영 악화로 인해서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의 주가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솔라이트 테크놀로지는 이 매출이 가이던스를 상회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두 자릿수대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16% 가까운 상승세로 장을 마쳤고요. 이어서 힘스앤허셀스의 주가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힘스앤허셀스의 주가 이렇게 17% 넘는 강한 상승 탄력을 만들어갔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의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그러한 소식 속에서 오늘 6%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대부분 오름세를 보이면서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5% 가까운 상승세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칩스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마이크로칩스 테크놀로지 오늘 10%대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이어서 니콜라도 살펴보시죠. 네, 니콜라는 오늘 파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40%가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증시 특징주들의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상품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또 이 러시아의 송유관을 타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공급망 리스크 우려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고요. 이어서 천연가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연가스 계속해서 7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미국 내에서 한파가 이어지는 데다가 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파가 4월까지 지속될 예정이어서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들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 가격도 살펴보시죠. 네, 금 가격 계속해서 좀 최고치를 향해서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온스당 2,951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향후 금 가격이 또 3,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